조직위도 뭐 털털털털 털어봐야 되고, 전라북도도 털털털털 털어서 왜 저렇게 문방구 아저씨한테 간식을 부탁했는지, 속눈썹 붙이는 사람한테 왜 저런 그 상징물을 왜 부탁했는지, 그 뒤에 뭐가 없는지, 저 새만금은 왜 저렇게 계속 끝도 없이 계속 땅을 메꾸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잼버리 망한 다음에 잼버리 징비록을 앞으로 한동안 써야 된다. 제대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쭉 써야 된다. 우리한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심적으로 고통스럽지만, 굉장히 다면적으로 우리가 사태를 파악해야 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사회가 좀 답을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되게 웃긴 거 보셨죠? 국회 상임위에서 여가부 장관이 안 나오니까, 그게 뭐 양쪽이 다 앉아 있었는데 여당이 나가버리고 뭐 자료가 준비가 안 되고 어쩌고 그래서 장관이 안 들어오니까 야당 의원들이 이 장관 잡아라 이래갖고 막 화장실 앞에 가서 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추격전을 그 여가부 대리인을 쫓아갖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저 여성분들이 추격전을, 그러니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촌극이었을 거예요. 구두 소리 막 따각따각 내면서 다들 추격전을 벌여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찍은 사진, 화장실 문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쫙 서가지고, 아니가 장관이 안 들어오는 사정이 생겼으면 들어오게 앉아서 만들어야죠. 근데 화장실까지 다들 추격전을 벌이는 거는 뭐며, 진짜 그런 거는 우리 잼버리 징비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그렇게 반 정신줄을 놓으면 될 일도 안 되죠. 지금 굉장히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징비록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 뭐가 문제인지를 봐야 되는 사태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나왔던 제가 좋은 정보를, 기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YTN 단독으로 나왔는데, 보시면 YTN 단독인데 너무 웃기죠? 잼버리 간식은 이 문방구, 동네 문방구, 간식을 조달하는 업체를 찾아가 보니까 동네 문방구였어요. 잉크 토너 할인 매장. 그래서 소모품, 그러니까 잉크 토너 같은 것 때문에 가서 대회장을 왔다 갔다 하니까 공무원들이 간식 배달 좀 해라, 왔다 갔다 하는 김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간식에 대해서 도대체 뭐 위생 상황이나 이런 걸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이렇게 하니까 뭐 썩은 계란도 나왔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속눈썹 회사인데, 속눈썹 시술해주는, 요거 속눈썹 시술해주는 곳인데, 속눈썹이니까 요거 붙이는 것 같아요. 이 개인멸 눈매 맞춤 속눈썹 연장, 속눈썹 연장, 요거를 인공으로 해갖고 여기다 붙이는 수술이에요. 여기 속눈썹을 여기다 하나하나 붙이는 거죠. 보통 이런 거는 그냥 저거죠. 뭐 그냥 하는 거죠. 찜질방에서도 하고요. 근데 여기는 여기서 좀 경력 있는 전문가랍니다. 그래서 원투원 기법으로 속눈썹. 근데 이 회사가 이런 걸 만들었대요. 속눈썹 시술업소가 상징물을 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엉망진창 잼버리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잼버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했으면 도대체, 상징물 이런 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적절한 방식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속눈썹 회사에다가 이걸 이렇게 맡겨가지고 우리 이진구 선생님 너무 재밌으시네. 문방구에다 간식을 맡기는 게 뭐냐, 족발 가게면 몰라도. 아니, 이진구 선생님 말씀이 맞으시죠? 족발 가게 정도면 여름에 도대체 얼마나 냉장을 잘해서 음식을 날라야 되는지 전문성이라도 있지,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 족발 가게도 아니고 무슨 문방구냐. 그러니까요. 아이 참.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조직이 안에도 전북 공무원들이 많이 대거 파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 조직위에서 돈이 집행위로 넘어가면 집행위에서 전북 그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이고 그 돈을 지역에다 뿌리는데 지역에다 뿌릴 때 제대로 된 그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준비를 잘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이건 준비 부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문방구 얘기는 지금 뭐 우리가 간식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서 급하니까 우리한테 맡겼다. 어차피 맨날 배달 오니까 간식도 좀 배달해라 이러고. 이 얘기는 준비 부족이란 뜻이고, 이런 업체들 중에는 그냥 동네에서 장사하다가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 돈잔치에 끼어들까 하고 공무원하고 짬짬이 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경우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경향신문 저 칼럼인데 굉장히 잘 썼습니다. 이게 뭐냐? 끈끈한 이권 동맹과 체계화된 무책임이다. 그러니까 이권이라는 게 이제 돈을 뿌리는 사람들, 정치가들, 그다음에 지역의 업체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무책임. 이게 뭐 잘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보세요. 대형 사업을 하면 지역 소식이 중앙 언론에 나오고 그 중앙 언론에 나온 걸 보면서 정치인들은 이제 광을 파는 거죠. 그 지역에서. 그다음에 관료 기업, 토호 기업들. 아까 저런 문방구나 뭐 속눈썹 이런 경우들은 토호 중에서도 아주 작은 경우일 거예요. 그죠? 막대한 예산, 비자금, 승진, 광고, 사회적 영향력. 거기다 이렇게 망해도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전북지사도 보세요. 나와가지고 뭐 잘못했다는 얘기 1만큼 하고 9만큼은 우리 욕하지 말란 얘기 하잖아요. 동네에서 행세하는 눈치 빠른 사람들이 보조금만 챙긴 다음에 재빨리 다른 사업으로 갈아탄다. 아까 문방구하고 속눈썹 시술소는 뭐 갈아타는 게 아니라 원래 본업이 뭐 자기 본업하면서 이거 그냥 갈라 가진 거죠. 그리고 실패하면 또 그냥 다른 사업으로 돌려막으면 된다. 자, 이분 얘기가 개발과 이권의 다툼인데 본질은 이건 어디서나 벌어진다. 근데 우리나라 현재 지방에서는 이 무책임이라는 게 너무나 두드러진다는 거죠. 결국 이런 사건은 다 그 뒤에 끈끈한 이권 동맹을 해체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 뭐라고 외치냐면 지역을 지킨다라고 외친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염원 이딴 얘기하면서 근데 지역 주민들이 수건, 염원에서 잼버리 원한 적 없다. 이런 정치인들하고 저기 건설회사, 지방 토호 기업들, 속눈썹 회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끌어와갖고 자기들이 나눠 가지는 거지. 피해는 누가 보냐? 지역 주민들이 보죠. 상처받은 자존심, 상처받은 자존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게 우리 징비록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지역을 지킨다, 지역을 살린다 이런 얘기를 외치면서 준비도 할 생각도 없는 행사를 와서는 이렇게 짬짬이 해먹고 지역 토건 기업하고 그 지역의 토호 저 가게들 이런 자영자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의 철저한 무관심과 무책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 여기서 광을 팔려고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광만 팔겠어요? 이렇게 해서 내려간 돈 중에 상당 부분은 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는 게 이번 이제 잼버리 징비록의 내용이어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또 다른 축으로 중앙일보인데 새만금도 문제다. 새만금 자체도 문제다. 지금 새만금이 새만금호가 지금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는데 이 안에 이게 바닷물을 막았기 때문에 염분을 빼서 이걸 담수호로 만들려고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이제 땅이나 이런 게 이제 염분이 빠지고 잘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닷물을 막으니까 이 새만금 호수가 이게 너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바닷물을 들어오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담수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이번 잼버리 때 새로 매립한 땅도 염분이 안 빠져가지고 뭘 심어도 다 죽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분의 얘기는 우리가 30년 전에 저 굉장히 야심만만하게 이 새만금 계획을 만들어서 30년 동안 주리장창 땅을 매립을 해왔는데 지금 예상대로 안 흘러갔다. 저 새만금호는 저기만 3분의 1인가?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저 담수호로 만들려는 계획도 이미
저 완전히 끝났고 안 되는 일이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새만금 잼버리가 잘못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거잖아요. 그 매립할 돈을 중앙정부 돈으로 하려고 이미 안정된 땅에다가 안 하고 그 새로운 땅을 개퍼를 메워가지고 또 중앙 돈으로 무슨 농지기금을 그 끌어와가지고 이낙연 총리 때 그걸 이제 저 새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연분이 다 안 빠져갖고 이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근데 이분 얘기는 도대체 우리 지금 땅을 왜 계속 메우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다 이렇게 많은 땅에다 이미 상당 부분 매립이 됐고 안정화된 땅도 있는데 왜 계속 매립을 하고 있어 도대체 이 땅에다 뭐 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산단을 만들어도 이미 그 정도의 땅은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왜 우리 지금 왜 정신줄을 놓고 왜 계속 매립을 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아니라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이거는. 30년을 해오면서 아무도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왜 이렇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퍼를 계속 메워가면서 매립을 계속하는지, 매립을 계속해서 이 땅에다 뭘 할 건지 아무도 재점검을 안 했다는 거죠. 보시면 지역 정치인, 건설업자, 이 땅 메우는 게 다 건설업자한테 가는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들, 탐욕 카르텔, 구시대적 개발 논리, 그 다음에 표 계산, 이 계속 그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가지고 매립을 하니까요. 보세요. 한 해에 약 8천억 원의 예산이 매립 비용 등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그동안 투입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 전 국민이 몰랐던 거죠. 이번에 잼버리 때문에 난리가 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그 새만금 공항이라는 것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계획인지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잼버리 난리를 친 다음에 이제 징기록을 조금씩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새만금호가 이렇게 더러워져서 담수호가 되기는 어렵겠다라는 것도 이번에 알았고 이 새만금 공항 이렇게 엉망이라는 건 그동안 스물스물 나왔지만 이번에 분명해졌고 한 해에 8천억씩이나 아무 의미 없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자기들도 모르는 땅을 계속 매립을 하고 그 돈 어디 가고 있어? 지역 정치인과 건설업자 이쪽으로 좀 짬짬이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개펄에 이런 그 멸종 위기에 있는 새들이 아직도 많이 온대요. 많이 오는데 우리는 계속 이거를 지금 메꾸기만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메꿔서 개펄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펄이라고 다 보존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닌데 개펄을 메워서라도 더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일을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새만금을 매립해 온 지 30년 동안 건설업자하고 정치인한테 돌아간 거 말고는 도대체 뭐 때문에 매립하는지가 그거를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새만금 계획이라는 거를 포기하고 이때까지 해놓은 거 가지고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이 땅 어떻게 쓸 건지. 이 땅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느 부분을 계속 더 매립할 건지. 이거 생각 좀 하자.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와 중앙정부가 이거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잼버리 일단 일이 났잖아요. 우리가 망신 당했잖아요. 잼버리로 망신 당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고 그 발전의 기회로 삼느냐가 우리 역량이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게 지금 단계죠. 여가부 장관도 한동안 더 불려 다녀야 되고 조직위도 뭐 털털털털 털어봐야 되고 전라북도도 털털털털 털어서 왜 저렇게 문방구 아저씨한테 간식을 부탁했는지 속눈썹 붙이는 사람한테 왜 저런 그 상징물을 왜 부탁했는지 그 뒤에 뭐가 없는지 저 새만금은 왜 저렇게 계속 끝도 없이 계속 땅을 메꾸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